네. 규제철폐 심의위원 윤명호입니다. 분야별 심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좋은 빛 심의라는 것은 야간에 아름답고 또 빛공해 없는 그런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그 목적과 의미는 그 명분은 분명한 심의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규제 내용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세대 이상 또 미디어 파사드 장식 조명 컨텐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단지가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조명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에 있는 콘크리트 부재와 달라서 설치해 놓은 다음에도 전기를 꺼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장식을 바꿀 때에는 또 추가적인 어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그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빛공해와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이격해야 된다 하는 등의 물리적인 계산 평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평가 가능한데 이것을 별도로 심의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1차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2만 제곱미터 또는 16층 이상으로 해서 또 1,0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이 좋은 빛 심의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도시에서 조명의 영향이 큰 물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규제 개혁의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려가 되는 빛공해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심의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량적인 평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장 행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들이 속속 마련이 되면 시민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법인 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입니다. 사실상 구인 활동을 할 때 거짓 정보를 주고 구인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에 따라서 법인 택시에 구인난이 발생이 되다 보니 교육장 주변까지 와서 경쟁적으로 구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는 정보에 의해서 또 이 고령층의 교육을 마친 그 운전자분들이 현혹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100m 이내 구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러한 급박함에서 마련되었던 것은 분명하나 사실상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잘 전달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교육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교육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등등 행위들은 별도로 우리가 또 교육장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도 아닌 상황에서 100m 이내라는 지역을 정해서 이 부분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택시 조합이 자율 규제로 전환해서 법인에서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운전자를 리크루팅하되 만약에 거짓 정보를 준다거나 질서를 해치는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규제해 나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편 그러한 교육장 내부 등등의 시설에서 무분별하게 구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홍보를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교육 분위기는 갖춰 나가고 정보는 신뢰성 높은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위해서 법인 택시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교육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두 건에 대해서 좀 규제 개혁 방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법정 의무 교육이 이걸 받는 그런 그 소상공인이나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화물 운수 종사자 교육 방식 개편입니다. 지금 화물 운수 종사자는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교육 방식을 집합 교육하고 실시간 비대면 준교육 요구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화물 운수 종사자 특성상 이 집합 교육을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이 방식을 좀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교육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온라인 위주 교육으로 전면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말에 또 집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유지를 시켜주고, 다만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 교육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부담도 절고 교육의 어떤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위생 교육인데요. 식품 관련 영업자는 이것도 이제 매년 위생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식품을 영업하고 하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합 교육만 가능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했는데 당시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너무 형식화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집합 교육만 가능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18시간에서 4시간인데 교육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이 집합 교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집합 교육도 사실 저희가 이 영양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영업자도 원격 교육이 허용토록, 요거는 이제 정부의 입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은 좀 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좀 개선하고, 여기 좀 있습니다만 새로운 교육 방식, 뭐 본인 인증 기능 이런 거는 물론 있겠지만 교육 중 돌발 퀴즈라든지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을 해서 집중도를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그냥 놔두기는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영업자 현장 적응령 위해서 시 안전, 위생 안전 컨설팅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안건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기준 완화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에어비앤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아직 우리는 그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를 허용 안 하는 나라가 지금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문체부의 그 도시 민박업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물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 시에는 노후 건축물로 판단이 돼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됐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고, 또 30년 적용하고 나서 그 후에 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재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는 여러분들 뭐 외국 가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이 5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외국의 이런 노후 건축물은 민박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지금 그 문화부에서 건물 준공 후 경과기간 폐지에 대한 그 건의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건물 준공 경과기간을 폐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그 우려가 있다면 건축물 훼손이나 멸실 등 안전 우려가 그 없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유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당 40시간을 요구하는 국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턴십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취업 매칭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제로 인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은 7.7%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할 때 보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서류들도 최초 신청했던 것과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다만 이 규제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턴십에 한해서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 관리 지침과 서울시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를 갱신할 때는 기존 서류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그 유학생들의 편의를 좀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리필 화장품 판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려고 하면 지금은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에 담아주는 것까지 그렇게 조제관리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률을 보면 그 종업원에 대해서 안전이나 위생관리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지금 이 리필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그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 과정에 이 규정은 기업의 자율로 맡기자라고 해서 그 개선 제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 그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온라인 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기업이나 종업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제 철폐 심의위원회에서 100일 동안 일하면서 체험한 3가지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규제 천국이라는 게 정말 실감했습니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기존에 안 맞다는, 눈높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갭을 느꼈고, 세 번째는 서울시가 제가 29년 동안 이게 법제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운 게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게 그걸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없애는 겁니다. 근데 철폐가 가장 어려운데 100일 동안에 173건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기대가 저는 상당히 됩니다. 어려운 걸 100일 동안에 170건 넘게 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 자리 빌어갖고 제가 지난 7일 동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 빌바오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는데 빌바오 탄광도시를 바꾸는데 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물관 하나가, 구겐하임 박물관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도시를 바꿨습니다. 관광객이 그제 1000만 가까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 싱가포르도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로 여러분들 아시죠? 호텔 객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쇼핑센터나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즐기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람이 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DDP 이야기가 나왔더구만요. 동대문에 비교적 낙후되는데 DDP가 그걸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별로 랜드마크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와 맞닿은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놀랐던 거는 지금 제가 국토부 규제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법 문구에 갇혀서 대부분이 그냥 수용 불가가 한 90%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이제 실무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현 상황들을 직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꾸자라는 개념 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 그러니까 좀 순서가 달라졌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건축 도시 파트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과 규제에 아주 삼각편대처럼 잡혀져 있는 분야인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가 토의를 하면서 뭐 통합 심의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뭐 거친 논사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 한계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신 그 관계 모든, 저는 거의 건축 모든 과였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발표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주 혹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들하고 같이 촬영할 건데요. 다시 1층에 있는 자리로 앉아주시면요. 서울시 규제철폐